태종은 이어 양 손바닥을 마주잡아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맹세하면서 다시 포기하지 않을 뜻임을 나타내며 말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천지와 종묘에 맹세하며 고하였으니 어찌 감히 변하겠느냐. 그의 세자 충녕대군 또한 태종의 뜻을 받들게 되는데요. 전유할 뜻을 거두어주기를 청하는 대간의 상소문 겉면에 상정개탁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본 태종이 말합니다. 상정개탁은 상소를 올릴 때 밀봉한 겉면에서 반드시 임금 앞에서 열어볼 것을 알리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임금의 자리를 불러놨는데 상정개탁이라 하면 무슨 말인가? 상황정개탁이라 하면 내가 마땅히 살펴보겠다 하고는 그 소를 물리치게 합니다. 이날 저녁이 되어 온경왕후 민씨 또한 태종이 가 있는 연화방 구 세자전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이틀 후 1418년 태종 18년 8월 10일 세자 충녕대군이 근정전에서 즉위하니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이입니다. 태종이 명합니다.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에 관한 일은 내가 친히 듣고 결단하겠다. 또 나라의 큰일은 의정부와 육조가 사정을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 시행하고 나 또한 그 결정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것이 옳겠다. 세종이 즉위하고 한 달여 후 이제 태종은 상왕이 되고 온경왕후 민씨는 대비가 되었는데요. 둘째 아들 효령대군과 대신 대원들과 잔치를 벌여 밤이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던 태종이 모두를 돌아가게 한 다음 대원들만을 남게 하여 한숨배를 더하며 말합니다. 내가 내전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정비의 슬픔이 지나쳐 병이 되어 있으니 경들과 잠시 더 머무르며 슬픔을 덜고자 한다. 정비는 대비가 된 온경왕후 민씨입니다. 민씨는 맏아들 양녕을 폐쇄자 하는 것을 만류하고 양녕을 폐한 후에도 먼 곳으로 보내지 말 것을 간곡히 원하기도 했는데요. 막내 아들 성령대군의 죽음에 이어 양녕이 폐쇄자 되어 궁 밖으로 나가게 되니 민씨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가게 됩니다. 세종과 삼장승 및 육조판서, 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태종이 다짐해 두듯이 말합니다. 듣자 하니 경들이 주상에게 청하기를 이방가는 나의 온수이니 복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그 복수란 것을 내가 할 수 없어 하지 않았던 것이던가? 내가 제의한 지 19년이었는데 어찌 내가 하지 못해 후대에서 하라고 넘겨준다는 말인가? 100년 후라면 알 수 없는 일일 테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시 말하지 말라. 태종이 바로 위 동복형인 이방가는 제2차 왕자인 한때 태종을 제거하려 공격했지만 패했고 태종은 동복형제를 해칠 수는 없다 하면서 유배 보내는 것으로만 일을 마무리 지었던 것인데요.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나자 그 뜻을 살피고자 사헌부에서 세종에게 이방간의 처벌을 청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좌의정 박은등이 아뢰입니다. 양녕을 가까운 곳에 거처하게 하시면 잘못된 일입니다. 그의 힘없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려내리며 태종이 말합니다. 아비와 자식 사이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항상 보고 싶거늘 어찌 먼 곳으로 내쫓을 수 있겠느냐. 원하건대 크게 생각하시어 인정어린 마음을 버리소서. 이어지는 상황에 세종도 눈물을 흘리고 낯빛이 어두워진 태종이 말합니다. 우리 부자 사이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굳어지려는 분위기에 대원 성엄이 술을 올리니 태종이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를 보니 성령이 생각난다. 성씨 일문은 온종공신이라 할 만하다. 성엄은 막내 성령대군의 부인 성씨의 큰아버지인데요. 온종공신은 왕을 지근해서 보좌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성령대군으로 인해 그만큼 친근감이 크다는 뜻으로 실제로 태종은 성씨 일문을
온종공신에 준해 대우할 것을 세종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 좌의정 박은이 온경왕후 민씨가 대비된 것을 할애하는 잔치를 올릴 것을 아뢰니 태종이 말합니다. 대비가 연이어 세 아들을 잃었고 또 성령이 숨졌는데 양령마저 이렇게 되었으니 괴로움에 지쳐 병이 되었기 때문에 할애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또 공비가 여러 부녀를 거느리고 와 문안할 것이니 나 또한 주상과 함께 내전에 들어가 잔치를 베풀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다. 태종과 민씨 사이에는 생존한 사남 사녀 이외에 일찍이 숨진 세 아들이 더 있었는데요. 공비는 시몬의 딸 소나옹의 심씨입니다.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양위하면서 세종이 장년이 될 때까지는 병곤만은 자신이 총괄할 것임을 확언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태종의 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병조참판 강상인 등이 군사에 관한 일을 상황전에는 보고하지 않고 주상전에만 아뢰는 잘못을 범한 후 시몬의 아우 심정 등의 언행이 밀고되어 붙잡혀온 심정에게 고문을 가하자 견디지 못한 심정이 자백하기를 형 시몬이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나도 형이 말이 옳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마침내 시몬이 이에 연루되어 그나마 임금의 장인일 까닭으로 사약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세종이 임금인 만큼 당연히 군령도 임금인 세종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뜻인데요. 태종의 명을 거역한 불경죄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처남들이 민복은 내 형제에게 그랬던 것처럼 태종은 왕권에 틈이 생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아비 시몬의 죄가 딸인 공비에게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 또한 분명하게 합니다. 이후 시몬은 세종의 아들 문종대에 이르러 관작이 복구되고 시호 또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도 폐쇄자 양령의 거취 문제는 언제나 조정의 문제였는데요. 멀리 내치기를 청하는 신하들의 청에 태종이 말합니다. 내 어찌 부자의 정만으로 감히 국론을 어기려 하겠느냐. 그러나 대비의 몸이 다만 뼈뿐이니 그 삶이 오래되지 않을 것 같아 먼 곳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다. 많은 슬픔을 견디며 힘들게 살아온 대비 온경왕후 민씨인데요. 그로 인해 피폐해진 마음과 몸이 성령대군의 죽음으로 더 이상 기운을 얻지 못하고 쇠잔해져 가기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령대군이 숨지고 2년 4개월여가 지나간 1420년 세종 2년 6월 6일 학질에 걸린 대비의 병세가 마침내 심해져 가자 평민복장을 한 세종이 황관 2명, 시녀 5명, 노비 14명만을 따르게 하고 양령 효령대군과 함께 대비를 모시고 깊은 밤을 틈타 은밀하게 빠져나가 개경사로 향합니다. 개경사를 대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피병소로 삼은 것인데요. 귀신을 피하기 위해 시위하는 군사들조차 알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호위하는 무사도 없는 상태였고 태종마저도 알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개경사는 태종이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절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태종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후로도 야지 등을 옮겨 다니며 대비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세종은 문을 닫아놓은 채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끼니를 걸러가며 대비의 탕약을 살피면서 극진하게 간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가까이 장소를 옮겨 다니다 대비의 병세가 조금 호전된 듯하여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그러기를 며칠 후 대비 온경왕후의 병세가 다시 악화하고 1420년 세종 2년 7월 10일 온경왕후 민씨는 55세의 나이로 마침내 그 생을 마감합니다. 세종이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이 되어
온경왕후를 부르면서 매우 서럽게 통곡하니 태종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며칠째 음식을 거른 세종에게 다가가 미움이라도 들기를 권합니다. 3일 후 저녁에 큰 비가 와 상주인 세종이 있는 곳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도 전혀 꼼짝을 하지 않자 대원들이 모두 황급히 아뢰니다. 작고 좁은 이곳에 바람과 비가 들이치니 어찌 지존의 몸으로 습한 이곳에서 밤을 지새려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대비의 영혼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찌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왕께서도 이 사실을 들으시면 또한 반드시 놀라 마음 아파하실 것이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리를 옮기소서.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어머니의 병환이 나아지기 바랬지만 그 마음이 닿지 않아 이에 이르렀으니 내 몸이 죽고 사는 것은 감히 돌아볼 바가 아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우니 대원들 또한 울며 거듭 청하였지만 단지 얇은 돗자리만을 깔 뿐이었는데요. 1398년 태조 7년 8월 26일 세자 이방석을 옹유한 정도전 남은 등의 일파가 그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 왕자들이 유지하던 사병을 없애고 후한을 제거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태조 이성계의 병세가 악화하여 정한군 이방원을 비롯한 동복 형제 등이 궁에 들어와 안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우 민무질로부터 바깥 정세를 전해들은 정한군 부인 온경왕후 민씨가 급히 사내종 소군을 불러 다급히 말합니다. 내가 속히 대궐에 들어가 공께 빨리 나오시도록 청하라. 여러 군께서 모두 모여 계신 자리인데 노비가 감히 무슨 말로 고하겠습니까? 내가 가슴과 배가 너무 아파 위급하다고 달려가려면 분명 공께서 즉시 나오실 것이다. 태종이 31세, 온경왕후 민씨가 33세일 때인데요. 즉시 집으로 돌아온 정한군 태종이 부인 민씨, 민무질과 함께 선체로 사세에 대해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다 일의 형세에 큰 불안을 느낀 부인 민씨가 정한군 태종의 옷자락을 잡고 궁에 들어가지 말 것을 청하자 태종이 말합니다. 어찌 죽는 것을 두려워해 골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오. 더군다나 다른 형제들 모두 궁 안에 있거늘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하오. 만약 이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마땅히 나와 군사를 일으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것이오. 그의 정한군 태종이 밖으로 향하자 부인 민씨가 따라 나오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